이번에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가 있었는데 아스날이 토트넘을 2대1로 꺾고 리그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날 경기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아스날이 우위에 있었던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켈리, 마갈량이스, 살리바, 팀버의 백포라인, 파티, 라이스, 웨데고르, 그 앞에는 트로사르, 스털링, 하베르츠가 나왔고요. 토트넘은 킨스키,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 스펜스의 백포라인, 사르, 비수마, 그 앞에 쿠루셉스키, 베리발, 손흥민, 최전방 솔랑키가 나왔습니다. 이날은 전반전까지만 해도 경기 내용적인 측면, 점유율, 득점 기회, 찬스 메이킹, 패스 횟수, 이 경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지표에서 아스날이 압승을 가져왔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이유가 미드필더진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 양 팀이 보여준 미드필더진이 둘 다 3미들이에요. 사르, 비수마, 베리바를 내세웠던 토트넘. 반면에 라이스, 웨데고르, 파티를 내세웠던 아스날. 이 선수들의 중원 라인업을 딱 봤을 때 사실 지금 아스날의 중원 라인업을 이기는 팀이 많이 없죠. 라이스, 웨데고르, 파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중원 라인업, 아스날의 이 중원 라인업에 비견될 수 있는 팀이 글쎄요. 첼시, 그리고 뉴캐슬 정도? 첼시 같은 경우는 중원 라인업이 너무 좋죠. 카이세도, 엔소, 파머가 이루는 미드필더 라인. 특히 미드필더들이 너무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이거는 마레스카가 의도했든 안 했든 굉장히 좋은 역습 전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파머가 뿌려주든 엔소가 뿌려주든 카이세도가 뿌려주든 전방에 있는 윙어들한테 한 번에 뿌려주는 그 좋은 킬 패스들. 이런 면에서 첼시도 굉장히 좋은 중원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뉴캐슬도 마찬가지죠. 토날리, 조엘링톤, 기마랑이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 뉴캐슬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중원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토날리가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기마랑이스가 이제 위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하우가 보여주고 있는 중원 라인업이 밸런스가 괜찮다,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첼시랑 뉴캐슬 정도를 제외하면은 지금 아스날의 이 중원 라인업 파티가 6번을 서고 라이스가 왼쪽 하프스페이스, 웨데고르가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해서 공략하는 이 중원 3미들은 PL에서 견줄 수 있는 팀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 토트넘, 사르, 비수마, 베리발이 있는 이 3미들로는 이 중원에서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트넘의 전반전의 그림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킨스키가 후방 쇼패스 빌드업에서 실수를 몇 번 하기는 했지만은 토트넘이 제일 점유율을 많이 잃었던 곳이 어디냐? 이 중원 싸움이었습니다. 사르, 비수마, 베리발이 있던 이 중원 싸움에서 아스날의 중원에 밀렸어요. 이 미드필더 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아스날이 굉장히 높은 위치, 하프라인 인근에서 볼을 끊고 자기들의 점유를 이어가면서 지공을 이어갈 수 있었죠. 특히 제가 아스날의 미드필더 라인을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기는 한데 저는 이 아스날의 미드필더진의 퀄리티는 파티가 있음으로써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파티가 아래에서 받쳐주니까 웨데고르도 아래 빌드업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 관여를 하는데 집중할 수 있고 라이스도 마찬가지로 높은 위치에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집중할 수 있죠. 게다가 파티가 이 중원에 안정감을 더해주다 보니까 패스를 끊는 장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 토트넘이 앞으로 전진해서 나오려고 할 때 위협적인 위치에서 끊고 공격을 곧바로 전개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파티가 올라오는 토트넘의 볼을 끊고 곧바로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전달해서 웨데고르가 그 반대편 뛰어가는 트로사르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넘겨주고 이걸 트로사르가 킨스키를 뚫어내고 득점을 올리는 장면. 이게 물론 웨데고르랑 트로사르의 그 퀄리티, 마무리 작업이 굉장히 좋긴 했었지만 파티가 중원에서 위협적인 위치에서 끊어주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스날의 축구가 이날 완벽했느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 오른쪽에서의 링크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웨데고르가 이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왼쪽보단 오른쪽으로 공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웨데고르랑 오른쪽 윙어와의 링크가 아무래도 라이스랑 트로사르가 있는 이 왼쪽보다는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웨데고르, 팀버, 스털링 이렇게 세 선수가 이르는 삼각형에서 파괴적인 그림이 좀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털링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의 왼쪽 풀백 스펜스랑 1대1을 잡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스털링이 스펜스를 상대로 드리블을 치면서 1대1에 도전을 한다든가.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장면들에서 스털링, 오른쪽 윙어가 스펜스에게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지도 못했고 오히려 스펜스에게 좀 쉽게 막히는 장면들이 많았다. 여전히 좀 사카가
그리워지는 그런 장면들은 아닌가. 왜냐면 사카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 게 웨데고르랑 사카가 이 오른쪽 지역에 같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링크에서 정말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웨데고르랑 사카가 원투를 나누면서 사카가 안으로 좁히고 직접 슈팅 각도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웨데고르에게 사카가 리턴을 준다든지, 직접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이런 그림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때에 비하면 확실히 이 오른쪽 링크에서의 강력함은 조금은 아쉽기는 하다. 그리고 이날 아스날의 선수 중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선수가 이 선수죠. 왼쪽으로 나온 이 선수, 스켈리. 이 정말 아스날의 어린 선수가 이 아스날의 왼쪽 지역을 완벽하게 커버를 해줬습니다. 토트넘이 왜냐면은 전반전에는 좀 아스날한테 내내 압도당하는 그림들이 있긴 했지만 후반전 들어서 전술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르랑 비수마를 둘 다 빼고요. 메디슨 그리고 존슨을 투입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베리바리 혼자 6번 미드필더로 내려가고, 메디슨이 토트넘 기준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미드필더,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미드필더, 그리고 존슨이 넓게 벌리는 윙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의도가 좀 있냐면 기존에 비수마랑 사르가 있었을 때 아스날과의 미드필더 싸움에서 밀리니까 약간 그걸 측면으로 뺀 느낌이 강하거든요. 특히 존슨을 넣은 거, 이거는 아무래도 중앙에서의 미드필더 싸움으로 경기를 끌어간다기보다는 왼쪽에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보겠다. 근데 여기에서 베리바리 참 잘해줬어요. 정말 넓은 공간으로 커버를 해주면서 상대의 공격을 쓸어 담아주고, 그리고 그거를 측면이나 앞쪽으로 빼주는 패스들을 많이 뿌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존슨이라든지 쿨루세스키라든지 포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특히 오른쪽 공간에서 전진하는 그림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누가 막아세웠냐. 물론 다른 선수들도 도와주기는 했지만 정말 많은 지분 스켈리가 막아줬습니다. 이 수비력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특히 존슨이랑 붙었을 때 존슨의 전진을 쉽게 막아세우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패스워크를 하면서 볼을 쉽게 전진시키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날 팬들이라면 이 선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실제로 스켈리가 볼을 잡을 때마다 아스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는 그림들이 있었죠. 또 되게 유연하게 플레이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아스날이 어쨌든 점유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 풀백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물론 넓게 벌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버티드 풀백으로 변화해서 중원에서의 수적 가담. 이날 스켈리도 웨데고르, 라이스, 파티 이 자리에 추가해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4미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켈리는 이런 식으로 수비에서의 안정감 플러스 빌드업에서의 안정감. 이 선수가 정말 어리잖아요. 나이가 진짜 06년생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이날 경기에서 스켈리가 실수한 장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서 아스날이 코너킥에서 한 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로사르의 득점으로 한 골, 이런 식으로 두 골을 넣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참 좋았잖아요. 왜냐면 아스날한테 점유율이랑 그런 공격 찬스들, 통제권 이런 것들을 다 내주는 상황에서도 끝내 이제 골을 안 내주고 버티다가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해결하면서 득점을 올리는,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주되 실점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주어진 한 번의 기회에서 확실한 골을 때려 넣는, 이런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좀 끝까지 끌어가지 못한 것,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양 팀 다 부상이 많잖아요. 아스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부상자들이 많은데 둘 다 당연히 심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백포라인,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 스펜스가 교체는 꿈도 못 꾸고 끝까지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왜냐면은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지금 토트넘이 판더벤 부상이지, 로메로도 부상이지, 벤 데이비스, 우도기 이런 수비 자원들이 모두 부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도 드라구신 정도를 빼면은 전문 센터백이 아니죠. 토트넘 같은 경우가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 드라구신이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펜스가 안으로 좁히고 이 자리에 레길론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오는 선수들 4명이 다 풀백이에요. 포스테코글루 입장에서는 그런 그림들은 어쨌든 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백포라인한테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끌어줄 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쳐가는 게 경기 시간이 지날 때마다 눈에 좀 띄었습니다. 스펜스도 지쳐가고 포로도 지쳐가고. 근데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면은 포스테코글루 전술의 핵심은 풀백이에요. 풀백이 안으로 좁히든 직선적으로 올라가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풀백을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풀백들의 체력 저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풀백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 가담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전술적으로 토트넘의 공격 상황도 위협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르테타에 대해서요? 그 아르테타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공격적인 축구라는 인상보다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아스날은 굉장히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4-4-2의 컴팩트한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압박을 할 때는 팀 압박을 걸면서 측면으로 몰아넣는 압박. 그러면서 볼 탈취하면은 여유롭게 지공으로 전환해서 볼을 지배하고 점유하는 축구. 이런 것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점유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점유를 하는 축구는 상대한테 템백을 어느 정도 강요를 해요. 상대가 좀 내려서게 어쨌든 강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상대가 내려설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기회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존재감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 맨 앞에 있는 선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느냐.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무는 저는 카이가 못한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아스날의 그 축구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생각할 때 마치 트래블 시즌에 과르디올라가 정통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이 들어옴으로써 트래블이라는 마침표를 찍었던 것처럼 아르테타의 아스날도 완성이라는 거에 이르기 위해선 확실한 스트라이커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하베르츠가 카이가 위에서 막 올라가가지고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스트라이커 유형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실 아스날 같은 경우는 챔스권에 만족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냉정히 말해서 아스날을 딱 얘기했을 때 우리 최종 성적 4위야 라고 얘기하면 지금 아르테타의 아스날이 기뻐해야 됩니까? 실망해야 됩니까? 지금 아스날은 우승을 노리는 팀이죠. 우승을 노리는 팀이에요, 아스날은. 근데 지금 카이가 물론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카이로 아스날이 우승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건 조금 의문은 남는다. 이거는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다를 거고 팬들 중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카이보다는 확실한 공격 자원이 추가되는 게 아스날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토트넘하고 이번 아스날 경기를 봤을 때 물론 감독의 전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부분도 있고 뭐 짚을 얘기도 있었고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아무래도 선수의 퀄리티적인 차이가 분명 좀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나온 선수들의 개개인의 그런 차이가 생각보다는 분명히 있었다. 이번 경기 이후로 토트넘은 좀 어려운 상황이 또 됐고 일단은 두 팀 다 각자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는 만큼 어떻게 또 타기에 나갈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